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닉스 관련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닉스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닉스가 이 기존 고객사의 증설 계획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물론 현재까지 이 수주 잔고는 3천억이 넘는 수주 잔고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24년, 25년 고객사 증설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의 이 증설이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뭐 가동률에 따라서도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닉스도 북미의 부지를 받고 나서 무료로 제공을 받았죠. 그래서 부지를 받고 나서 생산을 진행을 하기 위해 대응을 하기 위해 공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응이 25년도에 이제 대응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에서 25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열폭주 현상 관련해서 이 규정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안전 규정이 강화가 될수록 이런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 이닉스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차트도 한번 보기는 할 건데 신규 상장 직후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않고 있죠. 그래서 아직 바닥을 형성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시점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은 크게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우선은 차트 보면서 그리고 수급적인 거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닉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죠. SK온인데 SK온의 이 글로벌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 계획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납품을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뭐 글로벌 SK와 그리고 현대차 합작사와 그리고 SKBA라고 해서 SK 배터리 아메리카죠. SK온의 계열사인데 그걸 통해서 완성차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납품이 진행이 되는 완성차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폭스바겐, 뭐 스텔란티스 뭐 이런 쪽에 납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인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사실 현대, 기아 차긴 해요. 왜냐면은 워낙 납품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현대기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차량이 적용이 되고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 법인은 이제 블로벌 SK, 이 포드랑 합작 법인이죠. 블로벌 SK의 127GW시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켄터키 제1공장의 경우 2025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켄터키 제2공장이 2026년도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공장이 25년도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1년 전에 뭐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에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와주는지 그리고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들을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현재 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북미에는 조지아주 이 서베너에 25년도 상반기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EV9이랑 그리고 아이오닉 7 관련해서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25년 상반기에 가동 예정인 공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 이제 슬로바키아 이쪽에도 현재 25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아직 차종은 미정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전기차를 양산을 할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납품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게 최종 고객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종 고객사의 차량인데, 왜 차량을 봐야 되냐면은 해당 차량들의 판매 대수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종도 일부 체크를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면은 현대차 쪽 보면은 뭐 코나 1세대 아이오닉도 보이고요. 포터 뭐 코나 2세대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뭐 GV6, GV60이죠. GV60 EV 그리고 GV80 전기차 그리고 GV70 전기차까지. 그래서 SV 라인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판매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이오닉이랑 그리고 EV6 기아차 관련해서 EV6도 이제 판매 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머지는 사실 판매 대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GV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오닉 라인 그리고 기아차는 EV 라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가 계속해서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수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차종을 보면은 사실 이 아이오닉 7이라던가 뭐 GV90 이거는 아직 계획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SK를 통해서 납품이 되는 게 이제 폭스바겐이랑 포드 쪽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제 ID3 그리고 F150 150에다가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는 이제 머스탱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종 뭐 지프 앵글러 뭐 이런 거에다가 납품이 된다라고 한다니까, 지프가 전기차가 나오는 건 또 저도 처음 보네요. 이 스텔란티스인데 이거는 좀 체크를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생산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판매량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종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열폭주 관련해서 이제 안전규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중국은 이미 2021년부터 시행 중일 겁니다. 중국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죠.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세프티 솔루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북미와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좀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슈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닉스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닉스가 이제 상장 직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다소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닐 뿐더러 이 확정 공모가까지의 이 스프레드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뭐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일부 하락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공모가 확정 밴드 상단 그 확정된 공모가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21,000원인데
확정 공모가가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14,000원까지도 열리게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부 생각은 좀 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제가 뭐 지지 구간이라던가 이런 데를, 이런 가격대를 잡아드릴 가격이 사실 크게 없어요. 왜냐면은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전저점을 이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이러면은 뭐 이평선을 활용을 해서 뭐 이평선 위로 안착이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계속 머물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이 5일선과 11선 아래에 좀 위치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위로 좀 안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이 해당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뭐 단기 평선을 잡고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 확정 공모가랑 이제 스프레드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던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주가 반등이 나오기에는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테마성으로 이제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신규 상장주 쪽에 이슈가 생기면은 같이 엮여서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이 차트상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수급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